자, 오랜만에 살펴보는 치매 관련주입니다. 치매 관련주들이 꽤 많죠. 보통 한 2, 30개? 저 정도 돼 있는데, 그 중에 피플바이오, 퓨처캠, 진양제약, 명문제약, 아이큐어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서 이거 살펴보고 특징주도 이렇게 한번 살펴볼까 생각 중인데 이렇게 일단 5개 종목을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치매는 사실 이 굉장히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2019년도에 이제 79만 이렇게 있던 게 2050년도에 302만까지 바라봐야 되는 자 이런 세상이 됐으면서 2025년도만 가도 108만 이게 이제 중앙치매센터 자료인데 그만큼 치매는 우리 전 세계 인류가 좀 당면에 있는 이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얼마 전에 미국 FDA 알츠하이머 신약 승인이 있었죠. 이제 관련된 피플바이오 퓨처케미 급등했는데 자, 이렇게 FDA 미국 식품의약국이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아두카누마 판매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플바이오 그러고 자 이연제약 또 메디프롬 퓨처캠 젠백스 아이큐어 이렇게가 이제 상승을 해서 요날 잠깐 좋았었는데 지금 사실 이 아두카누마 관련해서 조금 시끄러워요 미국이. 이게 조금 뭐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네. 감찰이 들어간 걸로 아직 이 이후의 소식은 몰라서 제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치매 정복이 쉽지 않죠. 자, 핵심은 조기 진단이라고 그래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 경도인지 장애 진단도 필수고 혈액 진단 키트 등 치매 진단 시장이 성장세에 있다는 얘기죠. 혈액 진단하면 당연히 피플바이오. 제가 항상 피플바이오 찍어드렸죠. 자, 현재로서는 조기 진단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과 FDA가 지난달 승인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에드위엘름, 이제 아두카누맘이죠. 이 처방 지침을 한 달 만에 변경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서 친일 아두카누마의 처방 공고 대상 가벼운 기억력 문제 등을 겪는 경도 인지 장애나 경도 치매 환자로 축소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거죠. 이 치료제가. 어쨌거나 조기 진단이 유일한 해법이고 이 바이오위클리 예전에 기사에 온 세계 최초 혈압 기반 치매 진단이 피플바이오죠. 피플바이오는 꼭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에요. 이번에 1년 만에 580억을 도달했고 신약 개발도 타진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UTC 인베스트먼트에서 피플바이오 200억 후속 투자. 자, 대상그룹 계열사죠. UTC 인베스트먼트 200억을 투자했죠. 왜 했을까요? 봤더니 자, 피플바이오가 계열사에 100억 원을 현금 출자했습니다. 퇴행성 내진한 치료제를 연구하는 계열사 뉴로바이오넷이라고 그래요. 자, 뭔 얘기냐면, 예전에 진단에서 이제 치료제도 하겠다는 얘기죠. 진단한 다음 치료제까지 이 시장을 켜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좋은 거죠. 또 제이어스의 주식 30억 원, 100만 주 취득했는데 이 제이어스라는 회사가 조금 볼게요. 이 혈액의 센싱 기술 더한다. 이게 뭔 얘기인가 했더니 제이어스 지분 20% 취득 이게 진단 정확도를 높인다고 하네요. 이 센스가 있는 센싱 기능이 있는가 봐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신발 등에 센서를 부착해서 동작 분석을 하는 기술인데 요거를 치매 환자, 알츠하이머 환자한테 적용을 하면 좀 더 정확한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치매 초기인가? 알츠하이머 초기인가? 이런 거를 저런 센스로다가 걸음걸이 이런 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계속된 발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피플바이오의 주가를 보면 이제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는 따로 찍어 드리는데 어쨌거나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5개월선 잘 위에 유지하고 있죠.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추세 우상향이야. 이렇게 돼 있고 주봉에서 역시 우선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상당히 좋은 거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20선 타고 잘 올라가는 이런 모습. 저점이 자꾸 높아지고 있죠. 이러다가 빵 때릴 수 있습니다. 아직 어떤 특별한 호재가 이런 게 없긴 하지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요. 예전에 무상증자 이슈로다가도 크게 급등하고 다시 뺑글 돌아서 다시 그 투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급상승하는 이런 좋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아두카누마비 또 이제 FDA 승인 이런 것들 또 급상승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자 피플 바이오입니다. 다음이 퓨처캠을 보면 자 전립선암하고 관계가 있는 회사죠. 얼마 전에 전립선암 치료제가 IND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모르겠어요. 또 전립선 진단 시약 FC390 일본에서 자 특허권을 취득했습니다. 특허 등록에 성공한 거죠. 이 퓨처캠에 하는 사업이 보면 꽤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파키스, 진단, 아까 말씀드린 전립선암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알츠하이머가 있기 때문에 이 퓨처캠도 당연히 이 알츠하이머 관련주 몇 개 있죠. 아까 이 아두카누마 저기 했을 때 이 퓨처캠이 급상승도 그래서 그래요. 자,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 제조를 위한 신규 표지 기술도 개발했다고 합니다. 퓨처캠의 주가를 보면 월봉에서 이렇게
추세가 아직은 꺾여 있죠, 이렇게. 아까 이 피플바이오처럼 추세가 5개월선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잘 유지가 돼 있고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아직 20선 회복 못 해주고 있죠. 이거 회복해 줘야 돼요. 회복해 주고 월봉에서 5개월선 회복과 함께 주봉에서 20선 회복해 줘야 추세가 턴이 돼요.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반드시 추세에 턴을 해주고 돌아 나갈 때 이럴 때 매수해야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진양제약은 꽤 오랫동안 이 치매 이런 관련 엮여 있죠. 2008년도인데 미국 FDA 승인 치매 치료 약물 보유로 매출이 증가한다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꽤 오래된 거죠. 자, 예전에도 2020년에도 진양제약 치매약 허가의 주가 급등 이럴 정도로 치매에 관련해서 진양제약도 단단히 엮여 있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양제약 이 치매 관련된 거죠. 치매 제약을 만드니까. 근데 요새 이렇게 정치 테마주로 살짝 엮여 있어요. 사실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는 게 마냥 반갑진 않은데 어쨌거나 엮여 있습니다. 자, 정의화 전 의장님께서 최재형 훌륭한 지도자 이렇게 하는 바람에 갑자기 최재형 관련주로 엮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슈죠. 자, 올해 이 비용 절감 덕분에 수익성이 개선될 거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7월 10일 기사니까 올해 수익성이 좋아지고 이렇게 매출이 5년간 성장세 있었는데 12년 만에 500억을 올해 재입성한다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뭐 올해 좀 괜찮은 거죠. 올해는 지금 1분기 자 기준 매출 134억 전년비 9% 증가했고요. 지난해 488억이어서 올해 500억씩 실현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 지정 9년 이후 12년 만인데 일단 제품 매출 비중은 99%에서 84% 크게 줄어서 약간 수익성 악화로 영업이익은 좀 낮아지는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진양제약의 이제 주가를 보면 이때 한번 날아갔는데 이렇게 이때 시간에 아마 상한가에 붙었나 그래요. 평 날아갔는데 이게 바로 최저원 가격이 좀 엮여 있는 건데 사실 올해 영업이익도 이제 500억까지 재입성한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 참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이 자 이 정도까지 5년간 성장하면서 매출이 500억까지 달성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진양제약이 뭐 많이 나쁘다 좋다 이런 거보다는 결국은 제가 추세라고 그랬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해요. 근데 5개월선의 추세를 잘 타고 있죠. 자, 이렇게 5개월선 회복기도 굉장히 좋았고, 누군가는 주식을 끌어올리려고 하죠. 모든 종목들에 저는 세력, 즉, 주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주포들이 거래량 터트리면서 올라갔죠. 그러면서 이번 달 말에 깨지 않을 중요한 자리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20년도 11월 달에 느낀 변곡점이에요. 가격으로 치면 7,250원대입니다. 이 자리 탐문하지 않으면 추가로 다음 달에 또 상승할 수 있어요. 주봉에서 갭을 뻥 띄었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러 올 건데 이 5주선의 가격이 7,000원대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마 다음 주에 5선 한번 찍고 이렇게 돌아나가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다음 주에 만약에 저번 주에 저점인 7,400원대를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추가로 급등할 수 있습니다. 조용하던 종목의 거래량이 변화가 생겼죠. 항상 주식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의 변화가 생겼을 때 꼼꼼히 보셔야 돼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선 깨서 이렇게 11선 근처 와 있는데 이 11선만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주면 추세가 잘 상승할 수 있으니까 꼭 매수하고 싶다면 11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좋고 깨면 손절했다가 21선 기준으로 대응하면 이 친구 월봉에서 추세가 잘 살아있어서 꾸준히 아마 이렇게 수익을 내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 명문제약을 살펴보면 치매 매출 비중 100% 상승, 주력 제품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2017년도에 꽤 오래전부터 이 치매 관련 이거를 비중을 늘리고 있어요. 이 명문제약이 21년도 올해 6월 달에 21억 규모의 자회사 주식 하나를 처분 결정했죠. 사실 명문제약이 조금 이 적자 폭이 심하고 회사 운영이 조금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마 자회사의 저런 걸 통해서 현금 확보를 하려는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얼마 전에 명문제약이 카모스타트 인도 델타 변이 코로나19 치료제 억제 확인이 돼서 가격이 상승했었죠. 6월 25일 기사고 자 이렇게 명문제약의 주가를 보면 사실 월봉에서 이때 굉장히 핫했었어요. 이제 잘 올라가다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들어왔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자, 이렇게 20개월선하고 5개월선 잘 지켜주고 있다가 지금 5개월선 깨러 내려왔죠. 이거 깨면 굉장히 위험해지고 지금 5개월선의 가격이 얼마냐면 5,500원대예요. 이걸 깨면 위험한데 여기 딱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번 달 종가상 만약에 이거 깼다. 한 다음 달부터 이거 다시 뚫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5개월선 한번 깨놓으면 다시 뚫고 가기가 힘들어요. 지금 아까 명문제약에 때 말씀드렸듯이 약간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목 한번 보고 갈게요. 참고로 이 영상은 치매 관련주를 보는 거지 절대 이 종목들을 추천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치매 관련주가 이런 게 있고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보시면 돼요. 사실 제약주가 PBR2는 절대 큰 게 아니에요. 저건 상관이 없는데 자 시총 볼까요? 시총이 1860억짜리입니다.
시총 1865짜리가 매출이 1200억 1400억 그리 나쁘지 않고 일단 1분기 흑자가 나긴 해서 크게 이제 더 이상 적자가 심해지지 않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번 분기도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적자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현금유보율이 420%, 부채비율 4%, 뭐 엄청 위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5개월선을 깨면 추세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꼭 명심해서 보시고 주봉에서 그와 함께 5선 20선 깨놨죠. 자, 주식이 거꾸로 날아가고 좋아질 때는 5주선과 20주선을 이렇게 뚫어놔요. 우리 날아갈 거야? 날아갔죠. 거꾸로 주식이 떨어질 때는 5주선과 20주선 이렇게 깨놔요. 그러니까 명문제약은 요것과 관련해서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일봉에서 추세 깨져 있죠, 지금. 이렇게. 확연히 깨져 있는 게 보이죠. 돌아 나가려면 20일 회복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일단 저점은 잘 지지하고 있는데 이 저점 깨면 위험해지니까 요거에 맞는 꼭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큐어가 붙이는 패치를 만들었네요. 이렇게 치매 배치 수출 여부 국내가 해주기 한건 셀트리온과 아이큐어가 21년 올해 6월 달에 이 붙이는 치매약을 자 성공시켰다고 하는데 시장 공략을 가속한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보면 돈의 배치라고 하는 이게 수출용과가 획득 자세히 보면 자, 아이큐어 치매 패치 수출 여부 국내 허가 획득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용 허가를 받았다고 그래요. 해외 진출 시기에 관심이 있는데 이 해외 진출이 가능한 국가는 다국가 임상을 진행했던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중국 하이난성에 대한 진입이 빠를 것 같다고 합니다. 중국 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이 국내 허가 이유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허가 획득이 관건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아이큐어 주가를 좀 보면 월봉에서 보시면 일단 추세는 깨져 있어요. 항상 5개선 깨면 위험하다고 그러죠. 깨져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데 다행인 건 예전의 저점들을 이렇게 이탈하지 않는 이건 좀 다행이에요. 이때 생긴 저점이 언제 저점이냐면 4월 달에 생긴 저점으로서 가격은 38,000원대죠. 지금 주가가 4만 원이니까 요것만 잘 깨지 않으면 추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저점도 요거죠. 깨지 않는 걸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주봉에서는 아직 줄줄 흘러내리고 있죠. 자, 그렇지만 다중과다 그리고 있고 모두선 회복 못해줬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흘러내린다? 그럼 충분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이큐어도 아무리 좋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우하향이다? 그럼 반드시 좀 조심하시고 거꾸로 돌아 나간다? 그럼 반드시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다중과다 잘 그리고 있죠. 이전 저점 이탈하지 않으면 좋은데 어차피 치매와 관련한 이슈는 꾸준히 우리가 아마 정부 정책에서도 필요하고 다 관심 있어요. 근데 단지 우리가 주식을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싸게 월봉에 너무 쫓아가 사지 말고 밑에서 추세를 틀어서 턴할 때 사면 충분히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고려제약이라는 종목도 한번 볼게요. 보는지를 자 월봉에서 추세가 굉장히 잘 살아있죠.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잘 살아있고 이전에 앞에 있는 매물대 다 뚫고 나가고 있죠. 지금 여기가 언제냐면 9월달 이렇게 9월달에 생긴 11,350원인데 여기를 잘 끝내놓으면 좋아요. 근데 이제 5거래일밖에 안 남았는데 요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주식이 한번 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주선의 추세가 상당히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선과 있으니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턴해주고 있죠. 자, 바닥을 잘 그리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5선 회복해주고 그러면 이런 데만 이제 돌파해주면 순간 급등할 수도 있는 좋은 주식이에요. 일단 월봉에서 추세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월봉에서 좋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렇게가 중요하고 우하향하고 있다? 그럼 큰일 나죠. 우상향하고 있어야죠. 그래야 주식은 저에게 수익을 줄 수 있습니다.